심장은 피를 발끝까지 내려보냅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발끝까지 내려간 피는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것도 중력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말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의 발목 부근에서는 정맥압이 약 90mm의 이치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걷기 시작하면 그 압력은 크게 떨어집니다. 심장이 더 세게 뛰어서가 아닙니다. 종아리 근육이 정맥을 짜고 정맥 속 판막이 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갔던 피는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정맥은 늘어나고 늘어난 정맥 때문에 판막은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피부 아래의 정맥은 파란 밧줄처럼 부풀고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피는 어떻게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가? 그리고 그 귀한 시스템은 왜 무너지는가? 안녕하세요. 인체설계도입니다. 지난 두 편에서 우리는 인간이 두 발로 일어서면서 척추와 골반이 떠안게 된 구조적 부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직립보행이 바꾼 것은 뼈와 관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있는 심장과 바닥에 닿은 발 사이에 거대한 수직 높이 차이가 만들어졌고 그 순간부터 다리의 정맥혈은 긴 수직 경로를 따라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맨몸에 암호를 푸는 시간 23번째 에피소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진짜 이유입니다. 먼저 혈액이 몸을 한 바퀴 도는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는 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나갑니다. 동맥은 심장이 만들어낸 높은 압력을 받아 혈액을 조직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동맥의 벽은 두껍고 탄력적입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전달되는 압력을 견디고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하면서 혈액을 앞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직을 지나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의 상황은 다릅니다. 정맥에 도착한 혈액은 이미 대부분의 압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정맥은 동맥처럼 강한 압력으로 피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대신 정맥은 얇고 잘 늘어나는 벽을 이용해 많은 혈액을 저장합니다. 정맥은 단순한 배수관이 아니라 인체 혈액의 상당 부분을 담아두는 거대한 저장고입니다. 이 구조는 효율적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압력이 낮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워있을 때는 심장과 다리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리의 혈액은 비교적 수평에 가까운 경로를 따라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장은 가슴에 있고 발은 그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발에서 심장까지 이어지는 정맥 안에는 길고 무거운 혈액기둥이 만들어집니다. 그 혈액기둥의 무게가 아래쪽 정맥을 계속 누릅니다. 물로 가득 찬 긴 호스에서 가장 아래쪽에 가장 큰 압력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때 정수압의 부담이 가장 크게 쌓이는 곳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발과 발목 주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 피를 다시 위로 올릴까요? 다리 정맥에는 심장처럼 강하게 수축하는 펌프가 없습니다. 발목 아래에 또 하나의 심장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인간의 다리에는 중력을 이기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맥 판막입니다. 다리 정맥의 안쪽에는 얇은 판막 도장이 주머니처럼 마주보고 있습니다. 피가 심장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판막이 열립니다. 그러나 피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려 하면 판막 안에 혈액이 차오르면서 두 판막이 서로 맞닿습니다. 통로가 닫히고 혈액의 역류가 차단됩니다. 정맥 판막은 피를 직접 밀어올리는 장치가 아닙니다. 대신 한번 올라간 피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긴 계단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안전문과 같습니다. 피를 발끝에서 심장까지 한 번에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간씩 위로 이동시키고 통과한 구간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근육 펌프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장단지근과 가자미근을 포함한 종아리 근육은 반복해서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이 근육들 사이에는 깊은 정맥이 지나갑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근육 사이의 정맥이 바깥에서 강하게 눌립니다. 정맥 속 혈액은 위와 아래 양쪽으로 밀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래쪽 판막은 닫히고 위쪽 판막은 열립니다. 결국 혈액은 심장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수축한다고 해서 그 힘이 저절로 정맥에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아리 근육의 바깥에는 심부근막, 영어로 딥 패시아라고 부르는 질긴 섬유성 막이 둘러져 있습니다. 심부근막은 피부 바로 밑에 놓인 얇은 막이 아닙니다. 피부와 피하 조직보다 더 깊은 곳에서
종아리 근육들을 단단한 구획 안에 감싸는 섬유성 외벽입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길이는 짧아지고 굵기는 두꺼워집니다. 그러나 비교적 단단한 심부근막은 근육이 바깥으로 끝없이 팽창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힘은 근육구획의 내부 압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압력이 근육 사이를 통과하는 깊은 정맥을 압박합니다. 심부근막은 단순한 포장지가 아닙니다. 종아리 근육의 수축을 정맥을 짜는 압력으로 바꾸는 근육 펌프의 바깥 실린더입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눌렸던 깊은 정맥은 다시 넓어집니다. 피부 가까이에 있는 얕은 정맥과 다리 아래쪽에 있던 혈액이 다시 깊은 정맥으로 들어옵니다. 다음 걸음에서 종아리 근육이 다시 수축하면 그 혈액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갑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앞으로 옮기는 동작이 아닙니다. 발을 디디고 발목을 움직이고 종아리 근육을 수축할 때마다 다리 아래쪽에 모여있던 피를 심장 쪽으로 올리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종종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장처럼 스스로 박동하는 독립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리의 정맥혈을 심장 방향으로 밀어내는 강력한 보조 펌프인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 펌프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가슴 안의 압력은 낮아지고 배 안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압력 차이는 복부와 다리의 정맥혈이 가슴 안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정맥 판막, 종아리 근육 펌프, 호흡 펌프. 이 세 가지 핵심 장치가 함께 작동하면서 낮은 압력의 정맥혈을 중력에 맞서 심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여기에 인체는 작은 보조 장치도 숨겨두었습니다. 다리 깊은 곳을 지나는 동맥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정맥과 나란히 달립니다. 이렇게 동맥과 함께 달리는 정맥을 동반정맥, 영어로 비메이 커미탄테스라고 부릅니다. 동맥과 동반정맥은 비교적 단단한 혈관집 안에서 서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동맥 안으로 높은 압력의 피가 들어오고 동맥벽은 순간적으로 팽창합니다. 좁은 혈관집 안에서 팽창한 동맥은 바로 옆에 동반정맥을 납작하게 누릅니다. 정맥 판막이 역류를 막고 있다면 이 작은 압박 역시 정맥혈이 심장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심장이 동맥으로 보낸 박동이 바로 옆정맥의 귀환을 보조하는 힘으로 다시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정맥 펌프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의 정맥혈을 끌어올리는 주된 보조 동력은 여전히 걷는 동안 작동하는 종아리 근육 펌프입니다. 이제 다리의 정맥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열어보겠습니다. 다리의 정맥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와 피하 조직 안을 지나는 얕은 정맥, 근육과 심부근막 안쪽을 지나는 깊은 정맥, 그리고 두 계통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입니다. 피부 가까이에 있는 얕은 정맥에는 큰 두렁 정맥과 작은 두렁 정맥이 포함됩니다. 깊은 정맥은 근육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 강한 압박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얕은 정맥은 피부 아래의 피하 조직에 놓여 있어 근육과 심부근막의 단단한 지지를 직접 받지 못합니다. 관통정맥은 이 얕은 정맥과 깊은 정맥 사이를 연결합니다. 정상적인 관통정맥의 판막은 혈액이 얕은 정맥에서 깊은 정맥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로 깊은 정맥의 혈액이 피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얕은 정맥에 있던 혈액이 관통정맥을 통해 깊은 정맥으로 들어가면 종아리 근육 펌프가 그 피를 위쪽으로 밀어올립니다. 그러나 관통정맥의 판막이 망가지면 이 연결 통로의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깊은 정맥 안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집니다. 정상이라면 그 압력은 피를 심장 방향으로 밀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관통정맥 판맥이 닫히지 않으면 깊은 정맥의 압력이 고장난 통로를 통해 피부 가까이의 얕은 정맥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 펌프가 만들어낸 힘의 일부가 심장 방향이 아니라 피부 방향으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근육과 심부근막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부 아래의 얕은 정맥은 이 반복되는 역방향 압력에 더 쉽게 늘어납니다. 정맥은 굵어지고 길어지고 제한된 피부 아래 공간에서 점점 구불구불해집니다. 관통정맥의 역류는 종아리 펌프의 힘을 심장으로 향하는 추진력이 아니라 피부 쪽 정맥 고혈압으로 바꾸는 잘못 열린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지정맥류가 관통정맥의 고장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두렁정맥이 깊은 정맥과 만나는 부위, 작은 두렁정맥이 깊은 정맥으로 합류하는 부위, 얕은 정맥의 여러 판막, 관통정맥의 판막, 하지정맥류의 역류는 여러 위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맥 판막은 왜 닫히지 않게 될까요? 판막은 정맥벽에 붙어 있습니다. 정맥의 지름이 정상일 때는 양쪽 판막 끝이 혈관의 중앙에서 정확히 만납니다. 하지만 정맥벽이 늘어나 정맥의 지름이 넓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통로는 넓어졌지만 판막이 그만큼 길어진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양쪽 판막 끝이 서로 닿지 못하게 됩니다. 문이 달린 복도는 넓어졌는데 문짝의 크기는 그대로인 것과 같습니다. 판막 사이에 틈이 생기면 위로 올라갔던 혈액이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정맥 역류입니다. 정상적인 정맥 판막은 길게 이어진 혈액 기둥을 여러 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발목의 정맥이 심장까지 이어진 혈액 전체의 무게를 한꺼번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판막 사이에 틈이 생기면 판막에 의해 나뉘어야 할 구간들이 다시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짧게 끊겨 있어야 할 혈액 기둥이 아래쪽으로 연속되면서 그 높이가 만들어내는 정수압이 발목과 종아리의 얇은 정맥벽에 전달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피 몇 방울이 아래로 새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이어진 혈액 기둥의 압력이 정맥의 가장 낮은 부분을 계속 밀어 벌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떨어진 혈액은 다리 아래쪽 정맥의 압력을 더 높입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정맥은 더 늘어납니다. 정맥이 더 늘어나면 판막 사이의 틈은 더 커집니다. 판막이 더 벌어지면 아래로 역류하는 혈액도 증가합니다. 정맥 확장, 판막 불안전 폐쇄, 혈액 역류, 정맥압 상승, 그리고 다시 정맥 확장. 하지정맥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정맥이 구불구불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늘어난 정맥은 지름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맥벽이 늘어나면서 혈관의 길이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피부 아래에서 정맥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길어진 정맥은 더 이상 직선으로 놓일 수 없습니다. 결국 옆으로 휘고 꼬이고 피부 표면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옵니다.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파란 혈관이 보이는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맥 판막과 정맥벽의 기능이 무너지고 다리 아래쪽에 높은 정맥압이 지속되는 만성 정맥 질환의 한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무겁고 뻐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발목 주변이 붓고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당기거나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정맥압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모세혈관에서도 문제가 시작됩니다. 혈관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수분이 혈관 밖 조직으로 빠져나갑니다. 발목과 종아리에 부종이 생깁니다. 적혈구와 혈액 성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면 피부에는 갈색 색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피부와 피하 조직이 단단해지고 조직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정맥성 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목 안쪽은 만성적인 정맥 고혈압의 영향을 자주 받는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는 왜 오래 서 있는 사람에게 잘 나타날까요? 서 있는 것 자체가 반드시 정맥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맥 판막과 종아리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근육이 계속 움직인다면 인체는 기립 자세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은 채 오래 서 있으면 종아리 근육 펌프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깊은 정맥은 충분히 압박되지 않습니다. 피는 위로 밀려나지 않고 발과 종아리에는 긴 혈액 기둥이 그대로 남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무릎과 고관절이 오랫동안 굽혀지고 종아리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정맥 혈의 흐름은 느려집니다. 의자 끝이 허벅지 뒤쪽을 오래 압박하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가 지속되면 정맥 교환이 더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 있느냐 앉아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긴가, 종아리 근육이 얼마나 자주 수축하는가, 정맥벽과 판막이 얼마나 오래 높은 압력을 받는가입니다. 임신도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하면 순환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커진 자궁은 골반 안의 큰 정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골반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면 다리에서 올라오는 피는 더 큰 저항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정맥벽이 더 쉽게 늘어나고 활동량까지 줄어들면 정맥 판막에 걸리는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비만과 지속적인 복압 상승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를 막거나 악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종아리 근육 펌프를 계속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다면 짧게라도 걸어야 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며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순간 멈춰있던 정맥 펌프가 다시 작동합니다. 압박 스타킹은 다리 바깥에서 점진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아래쪽에서 더 강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약해지는 압력은 늘어난 얕은 정맥의 지름을 줄이고 정맥 판막이 조금 더 가까이 맞닿도록 도우며 혈액이 깊은 정맥과 심장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보조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맥 판막의 역류가 심하거나 굵은 정맥류가 형성된 경우에는 운동과 압박만으로 무너진 판막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맥에서 역류가 발생하는지, 깊은 정맥은 정상적으로 열려 있는지 확인하려면
도플러 초음파가 사용됩니다. 초음파는 정맥의 모양뿐 아니라 혈액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판막을 통과한 피가 다시 아래로 역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정맥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열을 이용해 정맥을 폐쇄하거나 접착제 또는 경화제를 사용하거나 늘어난 정맥을 제거하는 방법 등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혈관 하나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역류가 시작되고 어떤 경로로 압력이 전달되는지를 확인해 고장난 혈류 경로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다리에 정맥이 보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순한 하지정맥류인 것은 아닙니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통증과 열감이 생기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면 깊은 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 같은 다른 질환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대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지만 혈전으로 정맥이 갑자기 막히는 질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은 두 발로 일어서면서 손을 자유롭게 얻었습니다.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었고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발끝에 피는 매 순간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체는 정맥 안에 수많은 판막을 만들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펌프로 사용했고 심부근막을 단단한 압력 실린더로 이용했습니다. 얕은 정맥의 피를 관통정맥을 통해 깊은 정맥으로 보내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안에 낮은 압력으로 혈액을 위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동맥의 박동조차 옆을 지나는 동반정맥의 귀환을 돕는 작은 보조 펌프로 이용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혈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얇고 유연한 정맥이 중력과 반복되는 압력을 견디며 오랫동안 작동하다가 판막과 정맥벽의 균형을 잃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다리에 구불구불 튀어나온 정맥은 단순히 피가 많이 들어있는 혈관이 아닙니다. 올라가야 할 피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인체의 정맥은 피를 강제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판막이 닫히고 압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달될 때만 혈액은 조용히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종아리에서는 작은 펌프가 작동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은 아래쪽에 피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서거나 앉아 있을 때 그 정교한 귀환 시스템에는 조금씩 부담이 쌓입니다. 인체는 중력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대신 판막과 근육, 근막과 호흡을 이용해 매 순간 중력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 장치가 무너지는 곳에서 피는 고이고 정맥은 늘어나며 하지정맥류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두 발로 선 인간의 다리에서 피가 중력을 거슬러 흐르는 방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흔히 치질이라고 부르는 질환 속에서 정맥과 혈관 쿠션이 어떻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치액은 정말 항문에 생긴 하지정맥류일까요? 인체 설계도였습니다.